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1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요 나캐시 방송, 낙전 수입이랑 비슷하게 그런 방송을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의 기대를 뛰어넘게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오늘은 낙캐시 방송에 투척을 해주신 분들이 주로 글을 올려주신 것 같아서 이분들 글을 소개해드리려고 하죠. 그렇죠. 민트 돌고래님 처음 댓글을 남기신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급해서 방송을 1.2배속으로 듣거든요. 두 PD님 말씀이 좀 느리셔서, 좀이 아니라 솔직히 얘기하면 많이 느려요. 1.2배속 하면 딱입니다. 그런데 캐시 사용 방송은 속도 조절이 불가능하던데 이게 무슨 일 때문일까요? 캐시를 썼는데 더 편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남겨놓으셨거든요. 일단 이 캐시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근데 문제는요,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아니라 팟빵에서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팟빵 측에 요 내용 전달 드리겠습니다. 민트 돌고래님 말씀대로 캐시를 썼는데도 방송 듣는 게 불편하다, 이러면 진짜 불편한 진실인 거죠. 요거는 저희가 반드시 팟빵 측에 전달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푸른 보리님, 낙전 방송 좋네요. 어찌 쓸지 몰라서 맨날 사라져서 짜증났거든요. 자, 근데 저도 이 낙전을 한번 투척을 하려고 했더니 저는 쌓인 게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팟빵이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플랫폼 자체 앱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여기 의혹 제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부 기종에서 이게 캐시가 쌓이지 않게 뭔가가 버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급히 수정하고 있다, 공지사항에 그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깔았던 걸 지우고 새로 깔거나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현재는 아직 그 앱이 버그를 고친 게 업데이트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면 그때부터 캐시가 다시 적립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쌓였던 캐시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귀찮잖아. 다시 한번 해야 되잖아요.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기하려는 의혹은 대충 감이 잡히시죠? 나도 하려고 했는데 캐시가 그대로야, 이런 분들은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59590님 저희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낙전방송 드디어 나왔네요, 이렇게 기뻐하시면서요, 구매 완료했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프레이저님, 요즘 두 PD님들이 열심히 응원하시는 어쩌다 슈퍼맨 2부 방송 듣다 보면 처음 시작 멘트를 하다가 우리의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죠 라고 이어지는 멘트를 들을 때마다 매일 새롭게 이런저런 이유를 참 잘 붙인다 생각하면서 웃음을 터뜨릴 때가 많았고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에 감명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대차 공익 제보자 김 부장님을 인터뷰했네요. 이미 경불진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인터뷰 내용을 다시 들으니 화가 납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아래 주소 남기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링크를 걸어주셨어요. 그렇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현정의 뉴스쇼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저희가 요 내용에 대해서도 방송을 한번 했었었죠. 그렇죠.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잘 갖다 붙이는 경불진, 오늘도 갖다 붙여야 되겠죠. 저희의 응원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이 두 문장은 그간 방송을 통해 소개해드렸던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참여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보내주신 희망의 메시지라고 아름다운 재단이 전해왔습니다. 슈퍼맨이 되어야 했던 이들에게 보내주신 응원의 메시지가 쌓이는 만큼 공익제보자들을 돌보는 우리의 따뜻한 시선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정서적 연대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경불진 애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세요. 늘 하는 얘기지만 저희는 벌써 함께 했잖아요. 많은 애청자 분들도 함께 해주셨고요. 아직 깜빡 잊고 못하신 분들 올해 지나가기 전에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김 부장님 말씀이 나와서 짧게 언급을 하자면은 이분 덕에 지금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현대차 차종의 리콜, 이게 성사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요즘 들어서 경제 지면의 대부분이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뿌듯해요. 뿌듯해요? 저희가 이 비트코인
비트코인 방송을 주도해 왔잖아요. 예전부터. 그러니까요.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제도권 시장에 드디어 데뷔를 했죠. 저희가 예전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11일부터 미국 파생 상품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거래 첫날 어떻게 됐나 봤더니만요. 가격이 급등했다고 해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뭔 얘기겠습니까? 데뷔전은 성공적으로 치렀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매치 성공적 데뷔.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아침 8시에 문을 연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요. 체결된 계약 건수가 벌써 3,0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이 몰려들면서요. 가격이 폭등했고요. 일시적으로 거래를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 이게 2번이나 발동됐다고 해요. 그만큼 시장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겠습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요. 거래 규모는 아직 기존 상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연히 작았다고 합니다. 첫날 거래량은 기관 투자자까지 몰린 것에 비해 3,600건 이것밖에 안 됐다는 거죠. 거래량이 이렇게 적으면 소수의 큰 손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성이 클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 강세의 영향으로요. 주요 가상화폐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대요.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개장할 경우 하락에 베팅하는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현물 가격 그리고 다른 가상화폐 가격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국내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은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탄 형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지난주에는 국내에서 한 개당 비트코인 1비트당 2,400만 원까지 치솟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정부의 규제 움직임 이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틀 만에 40%가 급락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오늘은 조금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네. 이 때문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국내 비트코인 시장이 열풍을 이제 넘어섰다. 이거 자칫하다간 투기장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까지 벌어졌대요. 서울 강남 경찰서가 오늘 밝힌 바에 따르면요. 비트코인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요. SNS에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고교생 A군을 신변보호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밝혔대요. 왜요? 이 A군은요. 지난 10일에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대한가상화폐라고 주장하는 비트코인 플래티넘 뭐 이런 게 있대요. 여기 트위터 계정으로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스캠. 이 스캠이 속임수란 얘기거든요. 스캠 코인이 맞습니다. 500만 원 벌려고 이런 짓을 벌였습니다. 이런 글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플래티넘이라는 가짜를 만들어서 돈벌이를 해보려고 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실제로요. 이 트윗이 올라온 뒤에 뭔 일이 벌어졌느냐. 비트코인 가격이 7%가량 하락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50조 원 가까이 증발했다고 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 고교생 찾겠다 이렇게 난리를 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A군의 아버지가요 11일 오후 경찰서에 직접 찾아와서요 상담을 하고요 자기 아들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요 이를 받아들이고요 A군에게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이런 거를 지급했대요. 이 스마트워치가 뭐냐면요 위험을 느꼈을 때 버튼을 누르면요 곧바로 112에 신고가 되는 거 이런 기능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뜨겁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과열양상이다. 그래서요 정부가요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어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비트코인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한 규제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를 밝혔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거래를요 금융거래로 보지 않고 있으며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 이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해요. 그리고 정부는 법무부를 주무부처로 한 가상통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요 이번 주 금요일에 첫 회의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거래를요 유사수신 행위로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요 관련 법률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요 일부 허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규제가 어느 정도까지 가해질지 그리고 이런 아까 A군 같은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벌어질지 저희가 신중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비트코인이 스스로가 투기인지 투자인지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시점이 왔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이 정부가 비트코인을 규제한다 이거는
좀 웃긴 일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나온 취지 자체가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개인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한다고 이게 될 일이냐고요. 이게. 그렇죠. 글로벌에서 동일한 가치로 참여자들이 인정을 하고 거래를 하는 건데 한국이 규제한다고 이게 규제가 되나? 근데 문제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규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대요. 이유가 뭐냐면요, 투자가 아니라 투기 양상을 외국에서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외국 정부 기관들도 정부에서도 이런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 신중하게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내가 하고 있는 게 투기인지 투자인지 이거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네. 내가 어디에 돈을 넣어놨을 때 그 시세 변동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이건 투기예요. 근데 그런 시세 변동 상관이 없다. 이러면 투자라는 거죠. 스스로 비트코인 사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 지역 외식업체 가맹점주 4명 중 3명이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모를 수가 있나요? 10일 공정위에 따르면요, 공정위와 서울시, 경기도가 7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 내 치킨, 커피, 분식 업종 30개 브랜드 가맹점 2,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 분야 합동 실태 점검 결과 가맹점주의 74.3%가 자신이 지불하는 가맹금의 종류가 모두 정보 공개서에 기재돼 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조사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구입 강제 품목을 공급하면서 받는 차액 가맹금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서에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이 정보 공개서는 이문열 컨설턴트가 늘 강조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 시에 부담하는 비용, 본부가 가맹점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인데,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죠. 구입 강제 품목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치킨의 경우 생닭과 같은 제품에 필요한 특정 물품을 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죠. 차액 가맹금은 이때 공급 가격을 기존 구입 경로보다 비싸게 책정해서 본부가 얻는 수익을 뜻합니다. 점주들은 차액 가맹금을 가맹금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이 내는 정보 공개서에 기재된 내용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본부에 지불하는 가맹금 총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른다라고 답한 점주도요, 35.4%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거와 관련된 뉴스도 하나 더 있었죠? 필수 품목이 아닌 세척제, 소독제까지 구매를 강제한 분식 가맹본부 바르다 김선생, 여기가요 6억 4,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요, 점주들에게 김밥 등 분식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세척제, 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 마스크 필름, 일회용 숟가락, 이러한 18개 품목을요 우리 것만 사라, 이렇게 강제를 했다는 거죠. 우리께 싸기 때문에. 바르다 김 선생은 이런 재료들을요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 점주들이 그냥 개인이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원천 봉쇄를 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강제로 구매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내야 할 돈이 많게는 42%나 많았다는 거예요. 더 비싸게 팔아먹은 거군요. 그렇죠. 강제를 하니까 당연히 얘들이 싸게 줄 리가 없죠.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강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르다 김 선생은 가맹희망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참고해야 할 필수 정보 중에 하나인 인접 가맹점 10개의 상호와 소재지, 전화번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위법 행위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해 공정위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나요? 가맹점주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 가맹금의 액수와 매출액 대비 차액 가맹금의 전년도 평균 비율 등을 정보 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초까지 완료해서 가맹 희망자가 차액 가맹금 정보를 정확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 저희가 다 이문열 컨설턴트님과 알아봤던 내용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이제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르다 김 선생이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흥열님한테. 그랬더니 조스 떡볶이로 돈을 번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바르다 김 선생의 문제가 생기니까 조스 떡볶이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낮아빠지고 있다면서요. 예, 꼬리 자르기. 다음 소식은요, 경향신문에서 전한 소식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회사원 김모 씨는요, 지난달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을 통해서요, LG전자 55인치형 OLED TV를 혼수로 장만했대요. 아마존에서는요, 가격이 1696.99달러, 한국 돈으로 185만 여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관세를 합쳐도요, 모두 한 210만 원. 이 정도면 최신 TV를 직접 주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모델이 국내에서 찾아봤더니만요, 인터넷 최저 가격이 270만 원. 60만 원이나 저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김 씨는요, 직구가 대중화되면서 프리미엄 제품을 훨씬 싸게 살 수 있어서 너무나 좋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010년 이후 인터넷 쇼핑이 보편화되고 해외 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같은 제품을 사더라도 국내에서만 비교하지 않죠. 전 세계적으로 가격을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판매 가격이 한국보다 대부분 싸게 책정돼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죠.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먼 먼데이 뭐 이런 대폭 할인 행사 이런 것도 자주 하고요. 이럴 때 해외 직구를 이용해서 미국에서 가전제품 사는 소비자들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경향신문은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같은 제품, 뭐 비슷한 제품, 이런 제품이 국내와 미국에서 파는 가격이 차이가 날까? 일단은요, 인건비가 싼 해외 생산 기지에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경쟁이 치열한 최대 규모 시장이어서 가격이 미국에서 국내보다 쌀 수밖에 없다. 제조사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경향신문이 전한 바에 따르면요, 같은 제품 모델이더라도요, 한국과 미국 시장의 가격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를 포함한 생산 원가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 삼성과 LG의 내수용 제품은 모두 국내 사업장에서 생산된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팔리는 제품은 대부분 인건비가 싼 멕시코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제품이더라도요, 뒤에 붙어있는 라벨이 다르대요. 메이드 인 코리안지, 메이드 인 멕시코인지.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직구족의 인기 품목인 삼성, LG 제품 이외에도요, 영국의 다이슨 청소기나 중국의 샤오미 제품도 미국 판매가가 국내보다 훨씬 싼데, 이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영국 등 유럽 지역 직구 가격도 국내 가격과 앞서거니와 뒤서거니 하는데, 유독 미국 판매가가 싼 이유도 이런 시장 특성 때문이래요. 예를 들어 TV 경우에도요, 미국 시장 규모는요, 한국보다 20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판매량이 국내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고정비 자체가 저렴해지고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품도 싸게 판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전자업계 관계자는요, 미국 시장의 경우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업체 간의 경쟁이 워낙 치열해 4분기는 그야말로 아비규환 상태다. 뭐 사람들이 물건 사기 바쁘고 업체들도 그 물건 대기 바쁘고 정신없다는 거죠. 재고를 떨어내기 위한 블랙 프라이데이 등까지 겹치면 가격은 국내보다 내려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박피도 얘기했잖아요.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우리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바보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향신문에서도 아마 이 글을 쓴 기자도 이거를 100% 믿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만 삼성전자가 경향신문에 광고를 자주 하니까 그냥 내가 한 얘기 아니고 삼성이 한 얘기라니까 이런 식으로 면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네티즌들도 그 기사에 댓글을 이렇게 달아놓으셨어요. 멕시코보다 인건비가 더 싼 중국산 삼성 TV도요, 미국보다 몇십만 원씩 비싸더라. 그렇죠. 이게 뭔 얘기냐. 멕시코에서 만들고 미국에 내다 파는 걸, 이게 지구 반대편으로 가져와서 관세까지 추가로 내고 사는 물건이 이게 말이 되느냐. 멕시코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바로 옆 중국에서 만든 제품보다 훨씬 저렴한 것,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네티즌은요, 유통 과정에서 얼마나 폭리를 취하길래 우리 국내 소비자들이 이렇게 비싸게 사고 있는 거냐, 이런 의혹도 제기한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규모의 경제라는 말은 이거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그 부품 자체는 이미 규모의 경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돼 있는데 뭘 규모의 경제를 또 이루어.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지랄도 풍년이다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가전 제품 만드는 공장 같은 데 가보세요. 요즘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로봇이 만든다고요. 근데 뭐 인건비 타령?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그렇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삼성 공장이 뭐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구미 쪽이나 이런 데 일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 직원들한테 물어보면요. 거기서 만드는 제품보다는 중국 이런 인접 국가에서 만드는 가전이 훨씬 많다는 거야. 그렇죠.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것도 많고요. 예. 그리고 뭐 그렇다 치자고요. 국내에서 만들었어. 그럼 과연 구미 공장이나 평택 공장에서 만든 삼성 제품들이 그 근로자, 노동자들에게 과연 얼마나 월급을 많이 줄까? 그분들이 과연 이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인건비를 엄청 많이 받을까요? 그러니까요. 해외 직구 관련해가지고 업체들이 국내 소비자들 역차별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눈속임을 하려고 하는 행태,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낱낱이 까발려 드려야 되겠죠. 이건 제가 볼 때는 이제 삼성이나 LG의 광고를 받는 기존 매체에서 이거 우리가 좀 욕을 덜 먹게끔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기사를 좀 써달라, 뭐 이런 오더가 아니었을까 보여요. 100%겠죠.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내용은요, 일단 제가 자주 인용하는 따뜻한 하루에 나와있던 내용이거든요. 1987년 폴란드 있죠. 폴란드의 한 병원 수술실에서 찍힌 사진이 아주 유명하대요. 네. 이 사진에는요, 외과 의사인 즈비그뉴 리리카 이런 의사분이 사진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의사가 뭐 했던 분이냐? 폴란드 최초로 심장 이식 수술을 집도했던 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진은요, 이 수술이 끝난 그 직후 찍힌 사진이라고 합니다. 심장 이식 수술 요즘도 그렇게 쉬운 수술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당시 1987년이면 장난 아니었겠죠. 수술의 성공 확률도 낮았고요. 기술적인 결함도 그때 해결이 안 됐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수술이 무려 23시간이나 걸렸대요. 23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수술했다는 거야. 다행스럽게도 이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의사가 앉아가지고 쉬는 장면을 감동적이게 찍어놨다는 거죠. 이때 그 의사의 눈빛은 안도의 눈빛이었고요. 수술을 마친 뒤 모니터를 지켜보면서 환자가 잘 있는지 이걸 지켜보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고요. 또 한쪽 옆에서는 23시간 동안 같이 수술했던 어시스턴트, 후배 의사가 한쪽 구석에서 쓰러져가지고 지쳐 자고 있었대요. 이 모습을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이 뭐겠습니까? 의료인, 의사의 사명과 본령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사진은요, 1987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최고의 사진 중에 하나 이렇게 선정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얼마나 감동적인 사진인지 금방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휴머니즘이 물씬 풍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국내에서도 사진 하나가, 의사와 관련된 사진 하나가 큰 관심을 모았었죠. 일요일이죠. 지난 1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인근에서요, 의사들이 수술을 하신 게 아니라 시위에 나섰었잖아요. 정부 건강보험 혜택 확대 정책, 즉 문재인 케어라고 보통 하죠. 이 문재인 케어 찬성합니다가 아니라 이걸 철회해달라고 의사들이 요구하면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의사 주최 측은 3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거기를 취재했던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한 7천 명 정도 모였다고 해요. 이 숫자도 뻥튀기를 했죠. 여기에 모인 의사들은 대부분 개원이들인데 이런 주장을 했대요. 이 문재인 케어 통과되면 개원이들 중심으로 줄도산할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위에 나서서 그 일대를요 4시간가량 극심한 교통체증에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될 텐데 의사들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들만 잘 사겠다는 뜻으로 집회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손가락질을 했다는 거죠. 건강보험 범위가 넓어지면은 급여 환자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비급여 상태로 받을 수 있었던 뭐 제약사든 이런 데서 받을 수 있었던 각종 지원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혜택이 좋게 얘기해서 혜택이고 쉽게 얘기하면 리베이트를 못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어제 저녁부터 이것도 드러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날 집회를 주도했던,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를 반대를 주동했던
그 양반이 누군가 봤더니만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투쟁위원장인데요. 이분이 무슨 일을 했었냐 봤더니만요, 구구보수단체 대표였다는 거예요. 네. 최 위원장이란 양반은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고요, 정형외과 일반의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뭔 짓거리를 했냐면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제드래곤 있죠, 이 양반이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를 받은 직후 뭔 얘기를 했냐면, 태극기 집회 무대에 올라서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어떻게든 뒤집어 씌워 무기징역을 때리기 위해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내린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 궁예관심법 재판이다. 판사냐? 무당이냐? 심령술사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최 양반이라는 사람은 다른 태극기 집회에도 수차례 참여해서요, 연사로 무대에 올랐는데 이런 일도 있었대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상납받았다는 그 박근혜 혐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금은 대통령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행정행위가 아니라 통치행위였다, 역대 정부에서 모두 있어왔고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문제 제기한 적이 없었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문재인 일당은 대먹지 못한 놈들, 이런 막말도 했다고 하고요, 정치 보복에 눈이 멀어 정신이 돌아버린 문재인 일당이 치졸한 조작극을 벌이고 있다, 이런 황당한 얘기까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양반이 요번에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도 주동을 했다는 거죠. 이런 양반한테 선동당한 의사들, 이 의사분들이 폴란드 의사의 아까 처음에 얘기되었던 사진을 본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사진 보고 뭔가 느끼는 게 없는지. 실제로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전 세계 의료인들은 의과대학 졸업할 때 뭐합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하잖아요.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나는 종교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신분을 초월해서 오직이란 얘기가 있어요.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 진짜 다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 이야기가 나올 때 그닥 긍정적인 소재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요. 이에 대해서 최근에 한 또 청취자분이 의사에 열등감 있냐 라면서 저희한테 이제 여쭤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의사한테 열등감 있는 게 아니라요, 의사한테 열받아 있어요. 네. 불만 있어요. 불만. 열등감이 아니라 의사가 아마 저희들을 더 부러워할걸요? 그렇죠. 그때도 박 PD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의사한테 의사라고 보통 얘기 안 하잖아요. 그쵸.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이 선생님이란 말을 저희가 진짜 진정해서 우러나와서 할 수 있도록 의사분들도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 초심으로 돌아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소비자나 환자분들이 이제는 의사 선생님 이렇게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냥 의료쟁이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1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요, 나캐시 방송, 낙전 수입이랑 비슷하게 네. 그런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의 기대를 뛰어넘게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오늘은 낙캐시 방송에 투척을 해주신 분들이 주로 글을 올려주신 것 같아서 이분들 글을 소개해드리려고 하죠. 그렇죠. 민트 돌고래님, 처음 댓글을 남기신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급해서 방송을 1.2배속으로 듣거든요. 두 PD님 말씀이 좀 느리셔서, 좀이 아니라 솔직히 얘기하면 많이 느려요. 1.2배속 하면 딱입니다. 그런데 캐시 사용 방송은 속도 조절이 불가능하던데 이게 무슨 일 때문일까요? 캐시를 썼는데 더 편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남겨놓으셨거든요. 일단 이 캐시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근데 문제는요,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아니라 팟빵에서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팟빵 측에
요 내용 전달 드리겠습니다. 민트 돌고래님 말씀대로 캐시를 썼는데도 방송 듣는 게 불편하다. 이러면 진짜 불편한 진실인 거죠. 요거는 저희가 반드시 팟빵 측에 전달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푸른 보리님, 낙전 방송 좋네요. 어찌 쓸지 몰라서 맨날 사라져서 짜증났거든요. 자, 근데 저도 이 낙전을 한번 투척을 하려고 했더니 저는 쌓인 게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팟빵이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네. 플랫폼 자체 앱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뭐 저희가 여기 의혹 제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부 기종에서 이게 캐시가 쌓이지 않게 뭔가가 버그가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거를 급히 수정하고 있다. 공지사항에 그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깔았던 걸 지우고 새로 깔거나 뭐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현재는 아직 그 앱이 버그를 고친 게 업데이트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면 그때부터 캐시가 다시 적립된다고 합니다. 아하. 예전에 쌓였던 캐시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귀찮잖아. 다시 한번 해야 되잖아요.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기하려는 의혹은 대충 감이 잡히시죠? 예, 나도 하려고 했는데 캐시가 그대로야. 이런 분들은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59590님 저희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낙전방송 드디어 나왔네요. 이렇게 기뻐하시면서요. 구매 완료했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프레이저님, 요즘 두 PD님들이 열심히 응원하시는 어쩌다 슈퍼맨 2부 방송 듣다 보면 처음 시작 멘트를 하다가 우리의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죠 라고 이어지는 멘트를 들을 때마다 매일 새롭게 이런저런 이유를 참 잘 붙인다 생각하면서 웃음을 터뜨릴 때가 많았고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에 감명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대차 공익 제보자 김 부장님을 인터뷰했네요. 이미 경불진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인터뷰 내용을 다시 들으니 화가 납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아래 주소 남기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링크를 걸어주셨어요. 그렇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현정의 뉴스쇼도 한번 들어보시면 적으로 치렀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매치 성공적 데뷔.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아침 8시에 문을 연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요. 체결된 계약 건수가 벌써 3,0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이 몰려들면서요. 가격이 폭등했고요. 일시적으로 거래를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 이게 2번이나 발동됐다고 해요. 그만큼 시장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겠습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요. 거래 규모는 아직 기존 상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연히 작았다고 합니다. 첫날 거래량은 기관 투자자까지 몰린 것에 비해 3,600건 이것밖에 안 됐다는 거죠. 거래량이 이렇게 적으면 소수의 큰 손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성이 클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 강세의 영향으로요. 주요 가상화폐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대요.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개장할 경우 하락에 베팅하는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현물 가격 그리고 다른 가상화폐 가격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국내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은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탄 형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지난주에는 국내에서 한 개당 비트코인 1비트당 2,400만 원까지 치솟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정부의 규제 움직임 이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틀 만에 40%가 급락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오늘은 조금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네. 이 때문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국내 비트코인 시장이 열풍을 이제 넘어섰다. 이거 자칫하다간 투기장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싫을 것 같고요. 예전에 저희가 요 내용에 대해서도 방송을 한번 했었었죠. 그렇죠.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잘 갖다 붙이는 경불진 오늘도 갖다 붙여야 되겠죠. 저희의 응원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이 두 문장은 그간 방송을 통해 소개해드렸던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참여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보내주신 희망의 메시지라고 아름다운 재단이 전해왔습니다. 슈퍼맨이 되어야 했던 이들에게 보내주신 응원의 메시지가 쌓이는 만큼 공익제보자들을 돌보는 우리의 따뜻한 시선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정서적 연대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경불진 애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세요.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저희는 벌써 함께 했잖아요. 네. 많은 애청자분들도 함께 해주셨고요. 아직 깜빡 잊고 못하신 분들 올해 지나가기 전에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김 부장님 말씀이 나와서 짧게 언급을 하자면은 이분 덕에 지금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현대차 차종의 리콜 이게 성사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요즘 들어서 경제 지면의 대부분이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뿌듯해요. 저희가 이 비트코인 방송을 주도해 왔잖아요. 예전부터. 그러니까요.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제도권 시장에 드디어 데뷔를 했죠. 저희가 예전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11일부터 미국 파생 상품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거래 첫날 어떻게 됐나 봤더니만요. 가격이 급등했다고 해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뭔 얘기겠습니까? 데뷔전은 성공적. 실제로 이런 일까지 벌어졌대요. 서울 강남 경찰서가 오늘 밝힌 바에 따르면요. 비트코인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요. SNS에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고교생 A군을 신변보호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밝혔대요. 왜요? 이 A군은요. 지난 10일에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대한가상화폐라고 주장하는 비트코인 플래티넘 뭐 이런 게 있대요. 여기 트위터 계정으로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스캠. 이 스캠이 속임수란 얘기거든요. 스캠 코인이 맞습니다. 500만 원 벌려고 이런 짓을 벌였습니다. 이런 글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플래티넘이라는 가짜를 만들어서 돈벌이를 해보려고 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실제로요. 이 트윗이 올라온 뒤에 뭔 일이 벌어졌느냐. 비트코인 가격이 7%가량 하락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50조 원 가까이 증발했다고 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 고교생 찾겠다 이렇게 난리를 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A군의 아버지가요 11일 오후 경찰서에 직접 찾아와서요 상담을 하고요 자기 아들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요 이를 받아들이고요 A군에게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이런 거를 지급했대요. 이 스마트워치가 뭐냐면요 위험을 느꼈을 때 버튼을 누르면요 곧바로 112에 신고가 되는 거 이런 기능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뜨겁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과열양상이다. 그래서요 정부가요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어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비트코인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한 규제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를 밝혔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거래를요 금융거래로 보지 않고 있으며 당연히